자, 하나도 잘 들리시죠? 2023년 7월 12일이고요.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.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업종 이야기예요. 그 중에서도 슈퍼사이클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? 우리한테 이제 주가적으로 시세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조선주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조선주 관련해서 오늘은 좀 같이 보는 시간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조선은 수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의 상승이에요. 그러니까 배 가격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차익이 많이 생긴다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주다,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그 다음 보실게요.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. 2021년까지 많이 쌓여있던 수주들은 좀 배 가격이 낮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끝난다고 해요. 올해 이제 대부분 소진될 거라고 보고요. 이 앞에 있는 저성가 수주분 말고도 뒤에 우리가 수주를 받아놓은 거가 지금 한 3년치 정도가 쌓여있다고 합니다. 앞으로도 더 이거를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조금 더 신규 수주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. 어쨌든 배 가격이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갔고, 그다음 저성가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슈퍼사이클이 들어온 거는 그 LNG 운반선하고 그 다음에 좀 대형 선박, 컨테이너 대형 선박 뭐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의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성과는 그 코스피랑 코스닥처럼 지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배 가격에 지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주성가 지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. 지금은 170포인트가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. 과거에 이제 2008년 초호황기 때가 한 이 정도 됐는데, 그때랑 지금하고 이제 다른 건 뭐냐면, 그때는 좀 무리한 증설로 산업을 비대하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초호황기가 좀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현재로서는 무리한 증설로 산업을 비대하게 하지도 않았고, 또 제한적인 선에서 배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가격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. 이 170포인트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호황기가 170포인트였다고 하니까 그 가장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가 190포인트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현재로서는 170포인트 정도까지가 넘어간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 또한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추가로 수주 잔고가 아직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아까 3년치가 쌓여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격을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박의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. 또 무리한 증설로 산업을 비대하게 만들지 않고 제한적인 선에서 배를 만들기 때문에 배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주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죠. 아주 훌륭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국내 조선 3사의 수주는 이미 3년치를 확보해둔 상황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무리하게 수주를 받는 행위보다는 알짜배기만 노려서 그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는,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이 된 그런 위치가 됐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작년 대비 신규 수주의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요. 2023년 들어와서. 근데 그 이제 안을 보면은,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신규 수주의 건수가 줄어서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, 좋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우리가 이제 갑의 위치가 돼서 선별 수주를 한다, 일단 첫 번째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별 수주를 하는 건 뭐예요?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고 우리가 일하기 딱 좋은 애들만 골라서 한다,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르기 때문에 신규 수주의 건수가 좀 그 수치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뭐 아니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줄었을 수도 있죠. 하지만 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이 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환경규제가, 배도 이제 자동차처럼 환경규제가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환경규제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발주 등이 아직 제대로 맞물린 시기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맞물리게 된다면
이 조선업계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끝이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예요.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최고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슈퍼사이클 초입이지 절대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 상황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신규 수주고요. 신규 수주가 작년 대비 많이 줄기는 했어요. 작년 대비 많이 줄긴 했는데 재밌는 게 있죠. 신규 수주는 줄었는데 수주 잔고는 아직까지 좀 쌓여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 똑같죠? 여기도 똑같고요. 여기도 똑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수주 잔고 추인데요. 이렇게 쭉 내려가던 게 작년 이맘때죠. 하락만 하던 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까지 있던 애들은 여기 이 빨간 선 기준으로 전에는 저성과 이제 수주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빨간 거부터 이제 진짜 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종별 이제 그 수주 잔고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지금 우리나라의 슈퍼사이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초입을 만들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선박과 LNG 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하고 LNG 선인데 여기 보시면 LNG 선이죠, 이게. 이 LNG 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은 좀 꺾여 있죠, 이렇게. 그래도 어쨌든 2022년 들어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다. 여기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. LNG 선은 그 뒤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. 근데 이제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배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10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. 어쨌든 주 산업은 LNG 선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만들어내고 있다.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LNG 선이 확실히 가격이 많이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은 컨테이너 선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이 많이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선 관련주를 그러면 봐야겠죠.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이 있고요. 뭐 삼성중공업, 하나오션,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개는 좀 대형 선박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그 애들보다는 작은 미디엄 사이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. 얘네밖에 안 만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나는 얘네는 조금 무거워서 부담스러워 하시면은 조선기자재도 아주 훌륭하다고 봐요. HSD 엔진. 얘네는 이제 예전에 두산 엔진이라고 불렀던 애들인데 엔진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화가 인수를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하나오션도 최근에 인수를 하고 시세가 많이 움직였죠. 그 다음에 그 LNG가 요즘에 화두잖아요. LNG선이. 그런 이 안에 들어가는 본행제라는 게 있나 봐요.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인데 얘네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피팅 업체는 성광밴드랑 태광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팅 업체 중에 얘네 둘은 조선 기자재의 매출이 절대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한 20% 30% 정도만 조선 기자재의 그 물건을 대주면서 매출이 조금 있고 나머지 뭐 7, 80%는 이제 다른 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다.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선 관련주는 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됐고요. 나머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얘네가 조금 돈을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조선은 항상 인력난이 문제라고 하잖아요. 근데 올해 1월하고 2월달하고 지금 6월 7월달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. 그러니까 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외국인 인력들의 유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건설업이나 막 이런 쪽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운임이 많이 줄었는데 그 두 번째는 운임이 많이 줄었는데 괜찮냐? 왜냐면 HMN 같은 게 옛날에 5,100 막 이렇게 하던 게 지금 900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. 운임이. 그래서
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될 수 있냐?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. 코로나 팬데믹 때 2, 3년간 그 해운이 60년치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가 막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다시 정상 복귀를 했을 때 이제는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. 해운들이 투자를 하는 시점이 됐다. 그렇게 보면 되고요.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슈퍼사이클은 LNG선이 주요하고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LNG선이 가장 주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전체 이제 배 중에 전체 선박의 10%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LNG선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자체도 좀 수주가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LNG선을 좀 주요 깊게 보면 될 것 같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조선업체, 조선업 뭐 이쪽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3사와 현대미포조선을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쪽도 우리가 잘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아직 슈퍼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.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. 이 조선주 관련주를 딱 보면 월봉이 아직도 바닥이에요.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놓고 아직도 바닥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너무 그러니까 맹신하지는 마시고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